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자동차나 디지털 카메라, 스마트폰 배터리 성능이 20%에서 30%씩 떨어지면서 쉽게 방전되는데요. 이 디지털 기기 배터리를 더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또 겨울철 스마트 기기 관리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도원 박사 전화 연결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차동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요즘처럼 이게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유독 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좀 빨리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, 박사님.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네,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온 전지를 활용을 하는데요. 그 이제 전극과 액체로 된 전해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뭐 겨울에는 기온이 낮죠. 춥고. 그러다 보니 이제 리튬이온 전지 안에 있는 이온들의 운동 속도가 느려져요. 그러면서 전지 내부 저항이 낮아집니다. 그러면서 이제 충전 속도가 느려지고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되죠. 뭐 사람이 이제 겨울에 추워서 움직임이 느려지잖아요.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사람이 겨울에 움츠러드는 것처럼 배터리도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 이온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충전 속도도 느려지고 방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. 네네. 그렇다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들은 추운 날씨에 야외에 두면 성능까지 떨어질 위험도 있는지 궁금한데요. 예, 얼마 전에 그 LG G 프로2 그 북미 광고를 보면 캐나다에서 이제 오로라를 직접 찍은 그런 모습이 이제 모습을 봤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그 LG가 좀 온도 스펙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. 일단 네.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터리 소모가 커지고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터치 스크린이 좀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모든 부품마다 이제 온도 스펙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 제품이 제대로 동작되는 온도에 상한하고 하한이 있습니다. 네. 뭐 지금 제품들은 덜하지만 예전에 보면 차를 노상 주차장에 오래 방치했다던가 스마트폰을 오래 추울 때 들고 다니면 액정이 빨개지거나 아니면은 터치 스크린 반응 속도 굉장히 늦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. 네. 이 정도의 그런 어떤 성능 저하가 있고요. 그 반대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최근에 스마트폰들은 그 스로틀링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. 네. 일부러 성능을 좀 늦게 떨어뜨려 갖고 이제 발열을 낮추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거든요. 궁금하시면은 냉장고나 찜질방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예. 큰일 날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군요. 뭐 이 날씨의 영향을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추워지면 조금 배터리 소모가 좀 빨라지고 성능도 저하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이 디지털 기기 배터리 수명을 좀 아끼고 방전 속도를 줄이려면 좀 어떤 점들을 유의해 두면 좋을까요?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쓰는 기능을 꺼두는 거겠죠. 네. 와이파이나 블루투스,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전력 소비를 하는 GPS 기능 등은 좀 오프시켜 놓고 차단시켜 놓으면 그 쓸데없는 배터리 소모가 적어지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앱에서 푸시 서비스를 하잖아요. 네. 그런 기능도 이제 삭제를 해두는 게 뭐 기본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그 니켈 카드뮴 전지는 완전 충전 후에 완전 방전되면 이제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었는데요. 요즘에 이제 말씀드린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양이 한 50% 정도일 때 다시 충전을 하면은 수명에 더 이제 좀 유리하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배터리 관리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진동보다는 벨 소리가 배터리 소비가 더 적습니다. 네. 예, 불필요한 기능은 꺼두시는 게 좋고 배터리 관리 앱을 설치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가 하면 요즘 겨울 캠핑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네네. 야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들도 있을까요? 지금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300만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. 예. 일단 뭐 다들 많이 기본적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쓰시는 건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, 태블릿을 통해서 이제 뭐 영화, 빔 프로젝터를 보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겨울이기 때문에 배터리 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. 뭐 스키어나 보더, 그다음에 등산객들을 위해서 뭐 옷에 붙이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왔는데요. 네. 뭐 예를 들면은 뭐 유이롤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고음과 저음을 360도 방향으로 좀 굉장히 생생하게 나온 제품도 있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캠코더도 나왔습니다. 아까 파나소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야간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와이파이하고 또 연결해서 실시간
온라인 중계도 가능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. 네, 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재미있는 디지털 제품들 소개해 주셨는데요. 근데 요즘에 굉장히 좀 날씨가 춥잖아요. 그렇다면 네네. 이 평소에 좀 생활 속에서 보온이 되는 온열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. 예, 뭐 이제 컴퓨터에 있는 그 USB 포트를 이제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발열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뭐 장갑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실내화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마우스 패드도 있고요.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의 피로를 없애기 위한 안대까지 나왔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추울 때 이제 혼자 사는 분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벽의 형태로 좀 이렇게 안고 잘 수 있는 그런 쿠션도 나왔고 뭐 굉장히 1인용 사무실이나 이제 추운 룸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네. 뭐 그리고 기능성 섬유 뭐 솔라볼 같은 경우에는 그 햇빛 진동을 받으면은 그 섬유 속의 그 화학 물질이 운동이 이제 빨라지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요.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이런 소재를 활용한 온도와 습도를 컨트롤 가능한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. 예, 네. 상황마다 적절한 온열용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끝으로 겨울철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때 유의할 점 정리해 주시죠. 예, 뭐 겨울엔 사람도 이렇게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. 네. 따뜻한 곳을 찾고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뭐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아무래도 가능하면 좀 따뜻한 곳에서 사용을 하고 그냥 들고 다니실 때도 옷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게 아무래도 배터리 효율에 유리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면 액정이 이제 여름보다는 아무래도 더 잘 깨지기 때문에 네. 뭐 보호 케이스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거든요.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다 나는 사고인데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뭐 모자도 쓰고 귀마개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이제 길도 미끄러운 상태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길에서 이제 사용하다 뭐 넘어지거나 하면 다른 계절보다 부상이나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뭐 겨울에는 다른 계절도 마찬가지지만 보다 안전한 그 디지털 라이프하고 이제 행동이 필요합니다. 네. 예, 안전하게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박사님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겨울철에는 무엇보다 이동 시 옷이나 가방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파손 위험성이 큰 만큼 보호 케이스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뭐 사용하지 않은 기능을 조금 꺼두면 배터리 방전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오늘 짚어본 디지털 기기 관리법 기억해 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.